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봤어요, 서버에서. 일단은 노드에서, 서버에서가 아니라 노드에서, 어, 백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드에서 오라클 DB로 오라클 접속하는 거 해봤고요. 지금 우리는 로컬호스트지만 어디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오라클 DB가 될 거고요. 로컬호스트는 꼭 도커 열어서 요거 오라클 21C 요거 하시면 되고요. 요거 못 따라오신 분은 제 수업 오라클 DB 설치 따라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스쿼시라는 스키마 또는 계정의 타이거로 접속하고 있죠.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오라클은 계정이 스키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통처럼 생긴 걸 스키마라 하죠. 원통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원통으로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하나 생성해서 이렇게 1대1 대응시켜 주기 때문에 계정 이퀄 스키마라고 보고요. 여튼 요거는 또 이제 관리자 스키마이기도 한데 어, MySQL이 이제 CDB, PDB로 나눈다 했죠. 관리자 권한의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개발자 또는 유저 권한의 데이터베이스, 그게 PDB라고 했고요. XE는 이제 버전이 되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오라클의 버전이고요. 그래서 여튼 스쿼트 계정이 가지고 있는 우리 DPT를 조회하는 걸 수업을 했고요. 스쿼트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죠. 요거 접속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요 웹스토어는 자바기 때문에 JDBC고 오라클로 접속할 건데 내 컴퓨터에 일일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보면 안에 지금 이렇게 스키마가 있죠. 스쿼시란 스키마. 요 안에 이제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고요. 테이블들. 테이블은 우리가 이 스키마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그 구조가 테이블이 될 거고요. 보면 이렇게 dpt, emp 이렇게 있죠. 구조는 이렇게 댕겨 먹었죠. id, 다음에 이름, 다음에 위치 이렇게 있네요. 이 아이디는 어떤 용도로 쓰냐? 참조키로도 쓰이죠. 여러분 보면 이렇게 사원의 부서 번호 이런 식으로 사원의 부서 번호를 이렇게 참조하죠.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불러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사원이 번호만으로 부서의 이름과 위치를 갖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접속을 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접속은 oracle db.get connection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 친구가 이제 비동기적이란 건 이 다음 코드랑 상관없이 에, 접속해서 그 객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await로 이 다음 코드가 커넥션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로 되어 있죠. 커넥션이 완료되면 그때 이 커넥션으로 쿼리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 노란 줄은 우리가 파생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라클이 되겠죠. 이렇게 사라지죠. 이 쿼리가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쿼리는 문자의 표시를 작은 따옴표로 합니다. 작은 따옴표. 그런데 이제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되겠네요. 여튼 이렇게 실행하면 그 결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쿼리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되네요. 간단히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stringify 빼고 할까? 자, 이렇게. 자, 이 친구를 우리가 HTML로 줄 수도 있고 뭐 JSON으로도 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해당한 안에 로고스의 DBT로 보겠다. 이 보면 이제 리절트가 좀 많은 정보를 가져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요 로우스가 실제 테이블이고 테이블, 그러니까 select 문을 실행한 결과가 요거고 이 select는 이 dpt를 테이블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복수의 테이블로 보겠다. 그때 dpt 노를 보겠다. dname을 보겠다. error씨를 보겠다 이 뜻이고 dpt 노를 소문자로 dpt 노를 하겠다. dname을 소문자로 dname을 하겠다. error씨를 소문자로 error씨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절트에는 각 필드의 타입 어떤 타입인지 보면 사이즈가 뭐고 그죠? 너를 허용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벌차라는 타입이고 자 이런 식의 정보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뭐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지금은 뭐 귀찮은 수준인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정보가 있으면 또 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고 있는 넘버다 또는 벌차 타입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 펄시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소수점이 두 자리 이런 뜻이겠죠. 넘버 타입인데 소수점이 두 자리.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풀이라는 기술을 좀 봤고요. 커넥션 풀. 자, 커넥션 풀도 어려운 게 아니라 create pool이라고 하고 접속을 하면 접속 객체를 최대 5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만들어 놓는다는 거. 또는 이제 접속을 일단 맺어 놓고 접속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5개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접속하고 있는 게 최대 5개니까 어떻게 해요? 5명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접속을 맺고 끊고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지하고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넥션 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그 커넥션 풀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쿼 타이거로 똑같이 접속할 건데 최대 5개까지의 커넥션을 가지고 최소 1개, 그 다음에 1개씩 증가하는 거. 여기 이제 옵션을 조금 더 주면 뭐 풀 타임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풀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안 쓰이면 언제까지 유지하겠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120 이렇게 하면 2분 동안 유지하겠다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 게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머리가 안 좋아졌을까요? 그래. 큐 타임아웃이요. 큐 타임아웃. 자, 이거는 이제 유저가 접속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쓰고 있어. 5개라고 했으니까 다 쓰고 있어. 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다 쓰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언제까지 대기시키겠냐 이런 거죠. 얘는 밀리세컨즈로 대기를 하고요.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당장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커넥션 풀이라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접속을 하면 이 오라클 DB에 접속한 객체를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대요. 이 안에서.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접속을 완료하고 나면 이 다음 컨점 테스트 여기 적었는 테스트 자, 여기서 자, 오라클 db.get 커넥션 하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접속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여기 이미 커넥션 풀이 있기 때문에 오라클 DB에서 이렇게 커넥션을 반환을 해주고요. 오라클 DB에서 이렇게 커넥션을 반환하고 자, 그걸로 이렇게 DBT를 조회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실수로 이상한 걸 알려드렸는데 쇼서킷을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예를 들어 컨이 존재하면 컨.close 클로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어제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썼고 쇼서킷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end는 true를 찾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true러다도 마지막에 false가 오면 자, 이 전체 결과는 false예요. false. 그럼 이제 요거는 무슨 말이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truth 데이터, false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truth 데이터, false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null이거나 자, null이거나 또는 이제 undefined거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false 데이터라고 해요. false.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null이거나 undefined면 false가 오겠죠. false. 그럼 이제 false니까 이 다음 코드는 보나마나 그러니까 이 다음 코드가 뭐든 간에 이 전체 결과는 false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어,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하냐? 이 다음 코드 실행을 안 해.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 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undefined면 undefined.close를 하면 안 되죠. undefined.close를 하면 undefined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close가 없어요. 없어서 실행하다가 오류가 떠요. 그래서 그 오류를 막는 코드죠. 지금 현재 이 친구가 undefined면 이 다음 코드는 실행하지 않겠다. 이 친구가 있으니까 close를 하겠다. 이런 코드가 end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실수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어제 바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이런 문법도 있다 그랬죠. 어떻게 con이 존재하면 if close 하라. 근데 요거 계속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원래 이제 이런 문법을 써야 되죠. 어떻게 if con이 있으면 close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문법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들여쓰기 하는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튼 우리가 이렇게 접속해서 실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클로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플이 다 끝나고 나면 보면 오라클 DB getPull이라고 해서 클로즈 또 하고 있죠. 이렇게. 이것도 뭐 if만 있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자, 이 커넥션이랑 풀이랑 클로즈가 다르다 했죠. 커넥션은 이제 하나의 커넥션이고 풀은 이제 접속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커넥션을 반환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안에 커넥션이 5개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건데 이 전체를 다 클로즈 하겠다는 거죠. 어플을 종료하겠다. 이걸 안 하면 어플이 종료가 안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어제 오라클 DB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버에서 연동을 했어요. 서버에서. 자, 익스프레스 서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익스프레스 서버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똑같이 오라클을 연동을 했고요. 오라클 DB 포맷을 요건 이제 오브젝트로 했는데 키 밸류로 칼럼이랑 밸류가 넘어오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커넥션 크리에이트 풀을 했고요. 크리에이트 풀 옵션만 조금 더 있지 똑같이 했고요. 이렇게 실행한 상태고 그 다음에 렌더링은 퍼그로 하고 있고 퍼그의 위치는 뷰스에서 하고 있어요. 뷰스 친구. 자, 그래서 인덱스 퍼그를 간단히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HTML이고 어플 관리고 있죠. 여기 내비게이션이고 이제 부서 리스트라고 하는 주소가 있네요. 이렇게 부서 리스트라는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탭으로 이동할까요? 컨트롤 탭으로 이동해서 렌더링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라우팅 하고 있는 거죠. 라우팅 MU저로 DPT라고 하면 DPT 라우터로 이동하겠다. 이 친구는 현재 이 친구죠. DPT 라우터 EX3의 DPT 라우터 JS네요. 여기 가서 저희가 이제 수정까지 하려다가 말았고요. 수정. 그 다음에 조회. 지금 보면 이렇게 조회가 하고 있고요. 좋아요. 자, 현재 접속해서 커넥션 풀로 가져온 내역을 가져와서 DPT로 DPT 쿼리로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터미널에 와서 터미널 처음부터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요 익스프레스.js 오라클 DB가 루트 경로로 지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cd에 익스프레스.js 오라클 DB. 자, 여기서 노드 모네 EX3네요. EX3 조금 줄일까? DPT 라우터가 아니라 익스프레스 DPT 이렇게 되겠네요. 익스프레스 DPT 실행해서 자, 아까 봤던 인덱스 페이지가 될 거고요. 누르면 이렇게 부서 리스트가 뜨고 뜨고 있죠. 자, 그걸 이제 dpt 리스트 퍼그를 써버렸네. 퍼그를 왜 퍼그를 썼지? 이거 생략해도 되죠, 그죠? 퍼그는 생략해도 되고요. 자, 여기 dpt 리스트에 가보면 현재 이 화면을 이렇게 렌더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얘가 동적 HTML이라서 매번 이렇게 HTML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바뀌면 얘도 바뀐다는 거예요. HTML이 요 뭘로 dpts로 계속 바뀔 수 있는 데이터다. 보면 dpts의 d를 반복해서 가져와서 요 d의 d네임을 여기로 출력하고 dpt 노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d네임 출력하고 에러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세로 a 태그 출력하고 지금 보면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고 제가 쓴 거고요.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상세도 만들었죠. 자, 여기 상세 누르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뜨고요.
지금 현재 상세는 있다. 현재 요 페이지가 될 거고요. 페이지. 그러니까 현재 주소가 dpt에 뭐 10번 이렇게 오면 10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10으로 쿼리를 써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id라고 써져 있죠? id. 그러니까 여기 SQL의 id를 dpt노로 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 예를 들어 내가 임의로 50번 없는데 이렇게 50 했어요. 그죠? 50. 그럼 이제 조회된 내역이 없으니까 상세가 아니라 리스트로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리스트 강제로 이렇게 보내고 있죠. 있으면 자, 0이 아니라는 거는 있다는 거죠. 있으면 dpt라고 하는 퍼글에 이 dpt를 보내서 렌더링을 시키고 있죠. 이 퍼그에 이렇게 렌더링 시키고 있어요. dpt에 dpt no, dname에 ds. 자, 이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될 거예요. 현재 p 태그로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에 라벨이 있고 라벨은 이제 콩 누르면 이렇게 포커싱 되는 게 라벨이죠. 그다음에 버튼 3개가 있고 3개. 그다음에 A 태그를 누르면 삭제. 그다음에 버튼 수정을 누르면 모디파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디파이로 포스트로 통신하네요. 모디파이로 포스트. 어제 여기서 어디까지 했냐? 요 모디파이 포스트죠. 방금 봤던 모디파이 포스트에다가 요 데이터를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해서 전달하면 중간에 미들웨어가 가로채서 파라미터로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바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친구를 써놓으면 바디가 생성이 돼서 그러면 부서가 20, 부서 이름이 리서치, 달라스가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다가 출력하고 있고요. 볼까요? 수정 누르면 이렇게 오고 있죠. 원래 이제 어떻게 오냐? 이 쿼리 스트링으로 오니까 물음표 빼고 할까? 물음표 빼고 dpt 노가 20 and 다음에 dname이 리서치 다음에 and 이렇게 오죠. errors가 달러스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네트워크로 보면 되죠. 그죠? 마우스 오른쪽 검사해서 네트워크 가서 새로 고침해보면 지금 통신하고 있는 여기가 뜨고요. 보면 헤더 페이로드 있네. 페이로드입니다. 그죠? 여기에 소스 보기 하면 이렇게 전달된 코드가 보이고요. 똑같죠? 똑같이 생겼고. 요거 이제 파싱을 하면 이런 느낌이다. 여기도 이제 파싱한 느낌이죠. 파싱한. 자,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은 나머지 이제 수정하기, 등록하기, 삭제하기 하고 비동기로 조회, 그다음에 상세 조회, 수정, 삭제 이렇게 해볼 건데 비동기가 좀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면 좋겠네요. 어, 10번, 20번, 30번, 40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40번을 하면 이제 40번을 데이터베이스에 요 dpt의 id죠. 요 페이지가 조회를 해서 셀렉트만 조회해서 가져온 거를 퍼그로 출력해서 주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없는 50번 이렇게 조회한 거예요. 50번. 이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가서 들고 왔는데 로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어떻게 하냐? 원래 이제 HTML을 렌더링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다른
페이지인 DPT로 서버 안에서 조회를 해서 얘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현재 이 퍼그를 원래 렌더링을 해서 요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죠. 이때 이제 요게 리다이렉트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요 리다이렉트. 지금 보면 리다이렉트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퍼그 렌더링 부분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서버에서는 리다이렉트라고 했는데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퍼그가 실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높아짐을 어떻게 했냐? 여기서 return 이렇게 썼죠. 아예 서버 여기 로우가 없을 때는 함수를 종료하라.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었어요. 답이 됐나요?